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5번째 시간인데요. 좀 난해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재개발에 관련된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잘 알기란 쉽지가 않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여러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달동네를 개발하는 겁니다. 달동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재개발이 되게 되면 다른 집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고요. 그 이후에 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하여 대체 취득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가야 되느냐?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에 집을 사야지,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미리 집을 사게 되면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안 준다는 겁니다. 과세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실까요? 실수 사례. 자, 이분은 99년도 8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년 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언제 샀느냐?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샀어요. 보시죠. 2021년 3월에 집을 샀는데 대체 취득을 4월에 A주택 사업 시행 인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자, 그런데 이제 A주택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2024년에. 그래서 완성됐으니까 이제 B주택을 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런데 5억 주고 산 거를 10억에 팔았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해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A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A주택이 이제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년 2월에 양도했다. 그런데 세금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주택을 샀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김성실 씨는 A주택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렇죠?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 취득 주택, 대체 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원래는 대체 취득해서 그 새 집으로 이사 가고 그걸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영원입니다. 영원인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무려 1억 7,300만 원 아깝게 세금을 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체 취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되었던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취득하는 것이 적용된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김성실 씨는 B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할 대체 주택에 비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대체 취득은요,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택을 사는 취득 요건은 뭐냐? 여기 있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라, 이 말이야.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취득을 하고, 대체 취득 당시는 당연히 1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 취득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샀다. 그러면 그 주택에서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양도 요건입니다. 양도 요건은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완성된 날로부터 대체 주간 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하고는 같죠.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신축 주택의 거주 요건은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되고 3년 이내에 이사해야 돼요. 새로운 집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되면 3년 이내에 이사하고 이사해서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이사했는데 1년 이상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취득과 신축주택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맞춰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 정의가 소득세법 88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말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말한다. 자, 한눈에 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업무 추진을 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9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8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뭡니까? 달동네 개발하는 거죠. 도로, 상수도, 공원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기반이 있어야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를 언젠가 여러분 9단계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크게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8단계로 구분해봤습니다. 1단계는 사업 준비 단계입니다. 2단계는 사업 시행 단계, 3단계는 관리 처분 계획 단계, 4단계는 완료 단계. 오히려 더 이게 간단하죠. 사업 준비 단계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안전진단도 했었죠.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9단계로 이 얘기했는데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달동네기 때문에. 2단계는 사업시행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런데 대체 취득할 때는 2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혜택이 안 돼요. 3단계는 관리처분 계획 단계입니다.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거죠. 조합원들 아파트 분양 신청하고. 자,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지권 지분이라든가 또 분양대금은 얼마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전환식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4단계는 완료 단계입니다. 이제 공사 착공하면서 일반 분양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 받고 이전 고시하고 이제 조합을 청산하겠죠. 이게 바로 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가 전환되는 시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시행되면 사업 시행 단계별로 부동산 종전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데, 언제 전환되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재건축이 완공되고 사용 승인 받으면 부동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까지는 부동산으로 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일 포함해서 준공할 때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실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다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준공일 이후 사업 완료가 되겠죠. 준공일 이후에 재건축 주택은 양도일까지 당연히 부동산, 아파트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양도소득세법상 정비사업 진행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매수하면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이후에는 입주권 취득으로 본다. 자, 조합원 입주권 전환 시기는 언제냐?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보고, 소규모 재건축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입니다. 2018년 2월 9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로주택 정비도 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개발하는 것은 언제냐? 입주권 그 전환 시기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는 것이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죠. 자, 관련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요,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사게 되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련 사례가 있네요. 2. 대체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대체주택,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이사를 갈 목적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 이 대체주택을 3년 이내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가가지고 1년 이상을 더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에 취학, 질병, 직장 다니는 거, 취학, 학교 다니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질병, 요양, 가족 중에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일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대체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요.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자료인데 깜빡깜빡하는 거지요.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그러니까 대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가지고 세금으로 1억씩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주택 그런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거 잘못하면은 몇 억씩 세금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꼭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5번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